파리의 밤하늘 아래 프랑스 방송국 TF1의 다큐멘터리 PD인 피에르 듀부아는 한류를 다룬 그의 첫 번째 다큐멘터리가 방영되는 순간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쏟아졌고 소셜미디어에는 한국, 이렇게 멋진 나라였어 라는 감탄이 이어졌죠. 그런데 이 반응은 피에르의 마음 한구석을 계속 찌르는 질문을 남겼습니다. 내가 다큐멘터리를 통해 전달한 한국은 정말로 전부일까? 피에르, 너도 직접 한국을 봐야 해. 이 말은 피에르의 동료 PD인 마르셀 르노가 한 말이었습니다. 마르셀의 아내 미선 씨는 한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었고 그녀는 프랑스에서의 생활 중에도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꾸준히 알리는 데 열정적이었죠. 미선 씨는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한류만으로 설명되지 않아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방식,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까지 직접 봐야 진짜 한국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피에르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첫 다큐멘터리가 성공을 거둔 지금 그는 진짜 한국의 깊이를 탐구할 기회를 가지기로 결심합니다. 이 결심은 마르셀과 미선 씨의 지원 아래 더욱 구체화되었고 곧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다큐멘터리 제작이 기획되었죠. 그러나 피에르는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직접 가면 어떤 걸 보게 될까? 내가 꿈꾸던 모습과 다르면 어떡하지? 이렇게 그는 긴장과 설렘을 안고 한국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파리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긴 비행 내내 피에르의 머릿속엔 수많은 그림들이 떠올랐습니다. 한옥, 전통시장, 현대적인 도시의 풍경들. 하지만 그중 가장 궁금했던 것은 바로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였습니다. 피에르가 한국 땅을 처음 밟은 순간 공항의 모습부터 그의 상상과는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현대적인 시설과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곳곳에 전통 문양과 한국의 미를 담은 장식들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첫인상부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와, 이게 한국인가? 그 순간 그의 옆에서 미선 씨가 웃으며 말했죠.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는 이제부터예요. 마르셀과 미선 씨는 피에르를 데리고 먼저 전주로 향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죠. 한국의 전통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전주만한 곳이 없어요. 한옥마을에 도착한 피에르는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나무로 지어진 전통 가옥들 사이로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골목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풍기는 전통 가게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조용히 카메라를 들었지만 그의 눈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몰랐습니다. 전통 가옥의 아름다움을 담아야 하나 아니면 골목을 지나는 한복, 입은 사람들의 모습을 담아야 하나? 그의 고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상인이 웃으며 말을 걸었기 때문이죠. 한복 체험 한번 해보실래요? 그 말에 피에르는 잠시 머뭇거리다 동료들의 설득에 못 이겨 한복을 입어보기로 했습니다. 생각보다 꽤 편안하네요. 라고 말하던 그는 이내 카메라를 내려놓고 마르셀, 미선 씨와 함께 한옥마을의 구석구석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단순히 전통이 보존된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한국의 전통을 체험하고 즐기는 장소였습니다. 그 후 피에르는 전주 비빔밥을 처음 맛보게 되었습니다. 맛의 깊이에 놀란 그는 그 자리에서 주방장을 인터뷰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맛을 한 그릇에 담을 수 있죠? 주방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음식은 조화가 생명이에요. 서로 다른 재료가 어우러져 하나가 되는 맛을 내는 것이 중요하죠. 피에르는 이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가 공존하는 모습은 마치 이 비빔밥처럼 다양한 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이제 그는 한국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함께 다음 여정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의 전통적인 풍경에서 감동을 받은 피에르. 일행은 한국의 또 다른 면모를 담기 위해 다음 목적지로 강화도를 선택했습니다. 강화도는 단순히 역사적인 의미만 있는 곳이 아니라 전통과 현대가 섬세하게 어우러진 장소였습니다. 피에르는 강화도에 가며 한국 전통 문화가 도심을 넘어 섬과 자연 속에서도 살아 숨쉰다는 점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강화도에 도착한 피에르는 마르셀과 미선 씨의 안내로 전통 온돌방이 있는 작은 한옥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겨울이 얼마나 추운지 듣기만 했던 피에르는 따뜻한 온돌방에 누워 그 편안함에 연신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바닥 난방을 넘어선 문화적 혁신이네요. 어쩌면 이렇게 따뜻하고 아늑한 시스템을 만들었을까요? 미선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온돌은 그냥 난방 방식이 아니에요. 가족들이 한 곳에 모여 온기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게 만드는 한국인의 전통 문화와 관련이 깊죠. 온돌을 경험하며 한국의 가족 문화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된 피에르는 다음 날 전통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강화도의 전통시장은 한국 특유의 활기찬 분위기와 사람들의 정겨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곳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피에르가 카메라를 들고 다니자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사람이라고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피에르는 처음 보는 떡과 부침개를 맛보며 한국 음식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했습니다. 한 입 베어 물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이건 마치 프랑스 크레페 같기도 한데 훨씬 바삭하고 독특한 풍미가 있네요. 전통시장에서의 촬영이 끝난 후 피에르 일행은 강화도에 있는 사찰로 향했습니다. 사찰에서 만난 한 스님은 그들에게 한국의 전통적인 명상 문화인 참선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피에르는 스님의 안내에 따라 참선에 도전했지만 익숙하지 않은 조용함과 느릿한 호흡법이 처음에는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피에르는 점차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조용한 명상과 함께 전통시장의 시끌벅적함 같은 대조적인 면을 모두 갖고 있군요. 너무나 대조적인 두 모습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강화도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피에르는 점점 더 한국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전주와 강화도에서 경험한 전통은 그가 알고 있던 한류와는 또 다른 깊이 있는 한국의 면모를 보여주었죠. 다음 행선지는 부산. 피에르는 이제 전통이 아닌 한국의 현대적인 모습을 탐구하며 이 조화가 과연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하려 했습니다. 한국의 문화적 아이러니가 그를 더욱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부산으로 향하기 전 강화도의 여정은 피에르에게 한 가지 특별한 경험을 더 선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삼 농장 방문이었습니다. 강화도는 오래전부터 인삼 생산지로 유명했기에 미선 씨는 이곳을 꼭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피에르는 농장에서 인삼을 캐는 농부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삶과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 전통 농업의 가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농장에서 만난 한 농부는 피에르에게 말했습니다. 인삼은 단순히 약재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소중한 자산이에요. 땅의 기운을 담아 키우는 거라 정성과 시간이 필요하죠. 피에르는 직접 흙을 만져보며 이렇게 정성스럽게 키운 인삼이 한국 전통 의학과 현대 건강,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농부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피에르 씨, 인삼주 한 잔 드셔보시겠어요? 피곤도 싹 풀리고 한국의 기치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피에르는 망설이다가 작은 잔을 받아들었고 독특한 풍미에 놀라며 웃었습니다. 아, 이게 한국의 기운이군요. 그는 한국의 전통이 단순히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그날 저녁 농장에서의 촬영을 마치고 돌아온 피에르는 전통 온돌방에 누워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의 첫 경험부터 강화도의 자연과 전통을 담은 여정까지 그는 이 모든 경험이 단순히 촬영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카메라로 담아낼 수 없는 것들도 많구나.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하나의 이미지가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한 나라다. 다음 날 피에르는 새로운 결심을 안고 부산으로 떠났습니다. 강화도에서 느꼈던 한국 전통의 뿌리가 현대적인 부산에서는 어떻게 변주되고 있을지, 그것이 한류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지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부산으로 향하는 고속열차 안에서 그는 노트북을 열고 자신의 경험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한국의 비결은 무엇일까? 피에르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부산에서의 여정을 기대하며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히 한국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한국의 본질을 탐구하는 이야기가 될 거야. 부산에 도착한 피에르가 가장 먼저 느낀 것은 활기 넘치는 도시의 에너지였습니다. 도시 곳곳에 펼쳐진 고층 건물과 푸른 바다가 한데 어우러진 풍경은 마치 한 장의 그림 같았습니다. 마르셀은 피에르에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한국 현대 문화의 정수야. 전통과 현대, 그리고 국제적인 감각이 만나는 곳이 바로 부산이지. 그날 저녁 피에르는 광안리 해변을 방문했습니다. 해변에서는 젊은이들이 음악을 틀고 춤을 추거나 기타를 연주하며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이런 모습이 자신이 한국에 대해 가졌던 고정관념과는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한국하면 엄격하고 질서 있는 모습만 떠올렸는데 여긴 자유롭고 활기차네요. 그는 길거리에서 음식을 팔고 있는 한 포장마차에 다가갔습니다. 부산의 명물로 알려진 씨앗 호떡을 맛보며 그는 감탄했습니다. 프랑스의 디저트도 훌륭하지만 이렇게 독특한 식감과 맛은 처음이에요. 그러자 포장마차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먹는 걸 정말 좋아해요.
맛있는 걸 함께 나눌 때 행복을 느끼죠. 다음날 아침, 피에르는 부산국제시장을 방문해 더 다양한 현대적 문화를 체험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전통적인 시장의 모습과 현대적인 상업시설이 결합된 공간으로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한 상인은 피에르에게 오래된 사진과 함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시장은 전쟁 때 피난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 만든 곳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세계인들이 오가는 공간이 되었죠. 피에르는 이 상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의 발전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라 사람들의 열정과 인내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의 현대적인 면모는 단순히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군요. 그날 오후 피에르는 한국의 청년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부산의 IT 창업 클러스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들을 취재하며 한국의 젊은 세대가 전통과 현대를 어떻게 융합해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 젊은 창업가는 자신들의 기술을 소개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한국 문화에서 영감을 얻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워요.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 되는 시대죠. 피에르는 이곳에서 한국의 전통이 단순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되어 세계로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점점 더 한국의 다양한 모습이 만들어내는 이야기에 빠져들며 자신이 준비하고 있는 다큐멘터리의 메시지를 구체화해 나갔습니다. 부산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피에르. 일행은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촬영을 위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한국 전통과 현대의 공존을 넘어 이 사회가 어떻게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며 조화를 이루는지 깊이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사건이 그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피에르는 서울의 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전통 한식과 현대적 요리를 결합한 퓨전 레스토랑이었죠. 음식의 맛과 프레젠테이션은 놀라웠지만 문제가 생긴 것은 디저트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피에르는 메뉴에 적힌 팥빙수를 주문했는데 그것이 나온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건 뭐죠? 얼음 위에 콩이라니요? 프랑스의 디저트와는 전혀 다른 모습에 그는 의아해하며 먹기를 망설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레스토랑 직원이 다가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팥빙수는 한국에서 여름철에 즐겨 먹는 디저트예요. 팥과 얼음을 함께 먹으면 독특한 단맛과 시원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피에르는 그 설명을 듣고 한 숟가락을 떠먹었지만 여전히 이색적인 맛에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건 내 입맛엔 너무 특이하네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 결국 디저트를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피에르는 호텔로 돌아와 자신이 느꼈던 당혹감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이 디저트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을까? 한국의 다른 전통이나 현대적인 문화는 이렇게 쉽게 매료되었는데 단순한 음식 하나가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다니. 다음날 그는 인터뷰를 위해 만난 한국인 요리사와 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요리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외국인들에게는 팥의 맛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팥빙수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어릴 적부터 먹어온 추억이 담긴 음식이거든요.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이 말은 피에르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국 문화에 대해 충분히 열려 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것을 완전히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죠. 한국은 단순히 경험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해하고 배우는 나라구나. 그는 팥빙수의 독특한 맛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이 경험을 다큐멘터리에 포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 문화의 진정한 매력은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다가와서 깊이 새겨지는 데 있는 것 같아. 피에르는 이 경험을 통해 한국 문화의 복합적인 면모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시청자들에게도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깨달음은 피에르를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한국 문화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마지막 촬영 장소인 서울의 전통 찻집을 방문했습니다. 찻집은 고즈넉한 분위기와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한국의 전통 차와 디저트를 판매하는 곳이었죠. 그곳에서 만난 주인은 차의 유래와 의미를 설명하며 말했습니다. 차는 단순히 마시는 음료가 아니라 마음을 가다듬고 대화를 나누는 매개체예요. 한국에서는 차를 마시며 속도를 늦추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요. 피에르는 차를 마시는 과정을 직접 체험하면서 또 하나의 발견을 했습니다. 차를 따르는 느린 손놀림과 차가 우러나는 시간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그는 한국 문화가 지향하는 느림의 미학을 느낄 수 있었죠.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도 차 한 잔으로 삶의 여유를 되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군요. 차와 함께 제공된 전통떡도 그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떡은 단순히 달콤한 간식이 아니라 각각의 재료가 전통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고 먹으면 더 특별하게 느껴질 거예요. 떡의 쫄깃한 식감과 은은한 단맛은 그가 팥빙수에서 느꼈던 낯섦과는 다른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 순간이 자신의 한국 여정에서 가장 평화롭고 조화로운 순간 중 하나라고 느꼈습니다. 촬영을 마친 후 피에르는 자신이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할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한류로 설명될 수 없는 복합적인 나라야. 이곳은 전통이 현대 속에 녹아들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동시에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배우고 소통할 기회를 주는 곳이야. 그는 인터뷰 중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들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어. 피에르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이러한 자신의 경험을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이 끝난 후 피에르는 프랑스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날을 서울의 북촌 한옥마을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의 여정을 돌아보며 그동안 촬영한 영상들을 정리했습니다. 전주에서 시작된 전통의 탐험, 강화도의 자연 속에서 느낀 조화로움, 부산에서의 현대적이고 국제적인 문화, 그리고 서울에서 만난 느림의 미학까지 그는 처음 한국에 오기 전 느꼈던 불안과 설렘이 이제는 깊은 감사와 애정으로 바뀌었음을 실감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함과 열린 마음이 그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었죠. 한국은 단순히 과거를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현대와 연결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있어요. 이런 점은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쉽게 찾기 힘든 특징이에요. 프랑스로 돌아온 피에르는 이 모든 경험을 담아낸 다큐멘터리를 완성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목은 조화의 땅, 한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는 다큐멘터리 마지막 부분에서 시청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한류로 유명한 나라가 아닙니다. 전통과 현대, 느림과 빠름, 개인과 공동체가 서로 다른 색깔을 유지하면서도 한 폭의 그림처럼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이곳은 제가 한번 보고 잊어버릴 나라가 아니라 계속해서 배우고 싶고 다시 방문하고 싶은 곳입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자 프랑스 시청자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시청자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아름답게 어우러진 나라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후 피에르는 한국의 다양한 산업과 청년 문화를 다루는 후속 다큐멘터리 제작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을 단순히 하나의 주제로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수많은 이야기가 모여 만들어진 거대한 책과도 같아요. 더 많은 페이지를 넘겨보고 싶어요. 그렇게 피에르는 한국에 대한 깊은 이해를 프랑스뿐 아니라 전 세계에 전달하는 데 기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한국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카메라로 담아낸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국은 직접 느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나라이니까요. 그의 다큐멘터리는 단순히 한국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조화로움이 가진 힘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